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네네. 전화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선물 327 그리고 낙폭과대 순환매, 자 여기에 대한 또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327.45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떤 의미 있는 자리인지 선물 시장부터 알려주세요. 네, 자 선물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참 이게 4월 9일 날 제가 마제 신호 유입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 수가 지금 역대급으로 350개 종목이 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얘기했던 종목군들의 이제 저점 대비 고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60%가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렸던 중앙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지금 50%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선물을 얘기를 좀 해드리면 327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외인들은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매수를 못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제도 327과 고점을 335 요 라인대가 이제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단기 악재가 지금 시장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려면 그동안에 매도를 했던 물량들을 쏙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되지 않다 보니 약간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 기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지금 2460포인트 선이거든요. 어제 얘기했던 게 패턴 자체가 역회된 숄드를 만드는데, 자, 이 숄드의 그 오른쪽 어깨에 이 포인트가 21선을 넘어가고 눌릴 것이냐, 아니면 자, 요 지점에서 올라갈 것이냐, 여긴데 이게 시장을 끌어가는 외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파생 쪽에서 선물 특히 지금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700포인트를 벌써 넘어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강하게 순환매가 종목별로 좀 이어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로봇주들, 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낙폭과대로 한 10에서 20%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 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섹터별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온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자리에서 뭐 어떤 섹터를 막론하고요. 바닥권에서 만약에 뭐 30에서 50% 올라왔다. 그러면 그 종목을 매도해서 덜 오른 종목을 옮겨 타는 이런 어떤 발빠른 순환매라든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기다려서 시장이 약간 좀 소외가 되더라도 전략들을 세워서 내 기준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반도체 봅시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52,000원, 53,000원 매수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예, 저점에서 매수. 단기 박스 대응 전략을 하면 이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건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지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이유이고요. 자,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넘어오면서 큰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어떤 방향성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자, 지금 엔캠을 한번 보시자고요. 엔캠이 4월 9일 날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엔캠이 여기서 58,000원권에서 매수 신호 떴습니다. 이게 4월 9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벌써 60%까지 올라왔고요. 어제 고점 보면 92,300원. 그리고 이게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자그만치 지금 바닥권에서 60%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누군가는 공포에 매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드렸냐면 정말로 싼 가격이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4월 9일날 정확하게 3,300원의 저점을 이탈시키고 이거 개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을 받아서 지금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6,000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데 다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시작을 한 게 전액부터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저는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 4월 9일 날 매수 신호 떠서 지금 36% 이상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까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먹고 좀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노려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 양극장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3일 날 얘는 저점을 찍었거든요. 104,700원인데 이 대형주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4월 3일 날 104,700원 저점 대비 지금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고점 대비. 고점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수익률이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또 손실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좀 올라와야지 손실을 또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더디게 좀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이게 14만 원 61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양극재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붙는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스몰캡 종목과 동행하는 우리 코스모 신소재 같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캔들 자체가 지금 단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한 지금 보시면 이제 61선 가격이 한 48,000원 선입니다. 요 가격까지만 조금 버텨내시면 그 이후에 어떤 시세는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자, 장비 소재 쪽으로 보시면 장비주들 보면 P&T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 9일 날 저점이 깨지는 자리였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자리 손절을 단행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P&T 같은 경우도 보시면 4월 9일 날 34,200원 저점 찍고 지금 17% 올라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매수 신호 떴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통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단행을 합니다. 왜? 저점이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량 받아서 매수를 하는 건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비 소재 쪽에서 지금 덜 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삼알미늄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세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시장과 약간 좀 동떨어진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 어떤 그 나만의 외로운 싸움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TCSD 같은 경우도 4월 9일에 다 저점을 찍었거든요.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보시면 여기 나오진 않는데 그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가격 순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매수 신호 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월 9일날 보통 일반적으로요. 저점을 다 이탈시키면서 음봉 줬거든요. 음봉 주면서 그 지점이 저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좀 하면요. 선물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아요. 지금 한 1,000억 미만, 그러니까 지금 89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327과 335까지 여기가 이게 어떻게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시청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종목 순환매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군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정도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지수의 어떤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패턴을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하락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건 눌림목이 어디서 나올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가볍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역회도 숄드인데 지수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2,460에서 2,500, 즉 21선이거든요.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매수를 하느냐, 이런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이 아닌 위쪽인데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인의 선물 포지션 때문이다. 요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하시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몇 시에 어떤 주제로 진행하세요? 자, 오늘 오후 4시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마제스터 TV에서 2차 전지 연속성 최대 매수 종목분들 설명을 드리고 제가
네. 좀 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네,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